미국 내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서 비관적 전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매우 고통스러운 2주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증하는 뉴욕주를 위해 미 전역에서 수천 명의 의료 인력이 지원에 나섰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입장을 뒤집었습니다. 백악관에 무증상 감염을 대비해서 마스크 착용의 필요성을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로 실업자가 폭증하면서 임대료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세입자의 40%가 4월 월세를 내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구조사의 날입니다. 뉴욕 한인 인구조사위원회가 인구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서 비관적 전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통해 확산세를 늦춰도 사망자가 최대 24만 명, 확산세를 잡지 못하는 최악의 경우에는 220만 명까지도 늘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매우 고통스러운 2주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 소장은 어제 코로나19 태스크포스 정례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바이러스로 인한 10만 명 사망에 대비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답변은 예스라며 숫자가 심각할수록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어 파우치 소장은 그러지 않길 바라고 계속 확산세를 완화할수록 그 숫자에 도달할 가능성은 작아질 것이라면서도 현실적으로 보자면 그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데버라 벅스 태스크포스 조정관 역시 사회적 거리두기와 적극적인 손 씻기 등을 통한 확산세 완화가 이뤄져도 10만에서 24만 명이 사망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나마도 확산세가 완화될 경우의 수치이고 그렇지 못할 경우 사망자 예상치는 150만에서 220만 명으로 치솟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까지만 해도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며 낙관론을 펼쳐왔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세계 최다 감염국이 된 이래 지난 며칠 동안 비관론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매우 고통스러운 2주를 보내게 될 것이라며 매우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어제보다 16,000명이 넘게 늘어난 26,376명, 사망자는 4,547명입니다. 이 가운데 뉴욕의 누적 확진자는 83,712명, 사망자는 1,901명, 뉴저지의 누적 확진자는 22,255명, 사망자는 35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환자와 사망자가 급증하는 뉴욕주를 위해 미 전역에서 수천 명의 의료 인력이 지원에 나섰습니다. 500명 이상의 의료요원과 2,000명의 간호사 등이 뉴욕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힘을 보탰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빌 드블라디오 뉴욕시장은 31일 US 오픈 테니스 대회 경기장인 뉴욕 퀸즈의 빌리진 킹 내셔널 테니스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00명 이상의 구급 및 응급 의료요원과 2,000명의 간호사, 250대의 구급차가 뉴욕시로 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뉴욕주와 뉴욕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데 따른 의료 인력의 부족을 우려해 지원을 촉구해왔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뉴욕시의 의료 장비와 인력에 대한 필요는 여전히 크다고 강조하며 백악관에 군과 예비군 인력 가운데 1,000명의 간호사와 350명의 호흡기 치료 전문가, 150명의 의사를 파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도 전날 회견에서 미국 전역의 전문 의료진들에게 요청한다면서 보건위기 상태에 놓이지 않은 지역이라면 지금 뉴욕으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AP통신은 뉴욕주 내에서 약 8만 명에 달하는 전직 간호사와 의사 등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자원봉사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일부 병원에서 의사들에게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인공호흡 조치 등 소생 중단을 허용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소생술을 실시해도 환자의 생존 가능성이 낮은 데다 의료진의 전염 위험이 크다는 이유입니다. 비공식적으로 이미 많은 병원이 이런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31일 최근 뉴저지 패터슨 소재의 세인트 조지프스대 의료센터에서는 호흡이 중단되거나 심장마비를 일으킨 코로나19 환자를 상대로 소생술을 하지 않는 정책이 발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울러 뉴욕 퀸즈 소재 엘머스트 병원에서도 지난 3월 27일 유사한 내용의 메모가 의료진에 전달됐다가 이날 오후에 철회됐다고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워싱턴 포스트는 이 밖에 다른 병원들도 비공식적으로 이런 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욕 브롱스 몬터피오리 의료센터와 뉴욕대 랭곤 헬스 의료센터, 뉴욕 장로회 브루클린 신자교회 측은 조직 차원에서의 소생 관련 절차는 채택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소속 의료진 일부는 최근 환자 측 소생 요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비공식 허가를 받았다고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뉴욕 소재 의료 현장에선 이미 환자의 생존 가능성이 낮은 반면 전염 위험이 있는 소생술에 대한 위험성이 언급돼 왔습니다. 흉부 압박과 산소 주입으로 환자를 소생시키더라도 대부분에겐 인공호흡기가 필요하고 24시간에서 48시간 이내에 사망한다는 분석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일부 병원의 소생 중단 조치에 대해 수천 명의 의료 종사자들이 병들고 인공호흡기가 매우 부족해 일부 병원은 한 대로 2명을 치료하고 있는 등 암울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입장을 뒤집었습니다. 백악관에 무증상 감염을 대비해서 마스크 착용의 필요성을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증상이 없어도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 있기 때문에 코와 입을 가리는 마스크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31일 CDC가 백악관 상대 메모를 통해 무증상 감염을 대비한 대중들의 마스크 착용의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메모는 여러 날에 걸쳐 작성됐고 외출 시 입과 코를 가리는 첫 마스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특히 메모에는 감염자들이 별다른 증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CDC는 또 사람들이 서로 대화를 하거나 기침, 재채기를 할 때 발생하는 호흡기 에어로졸이 인근 사람이 숨을 쉴 때 침투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얼굴을 가릴 경우에는 입과 콧구멍을 완전히 가리고 얼굴 옆면에 꼭 맞아야 하며 끈이나 귀에 거는 고리로 고정할 수 있어야 하고 여러 겹의 천으로 구성돼야 한다면서 사실상 안면용 마스크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로버트 레드필드 CDC 국장은 이날 NPR과의 인터뷰에서 최대 25%의 감염자가 무증상이라며 증상이 발현되기 최대 48시간 전부터 상당량의 바이러스를 발산하는 사람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감염자와 무증상자에게 마스크 착용이 의미가 있는지를 심각하게 재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회견에서 만약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기 원한다면 나쁠 것이 없다면서도 다만 의료기관의 공급 부족을 의식한 듯 마스크보다는 스카프를 사용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코로나19로 실업자가 폭증하면서 임대료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못하면 집주인도 주택담보대출 상환과 세금 납부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도미노 타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31일 뉴욕주 뉴욕시가 받는 코로나19발 경제 충격은 월세 납부 기한인 4월 1일 더 명백해질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사실상 도시 전체가 폐쇄된 뉴욕시에서는 비필수 사업장의 운영이 제한되고 대량 실직 사태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주인과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은 세입자의 40%가 4월 월세를 내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욕시 세입자 권리단체인 대도시 주택협의회가 실시한 대략적인 조사 결과 77%가 4월 임차료를 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50%는 전혀 낼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뉴욕시립대 공중보건 및 보건정책대학원이 지난달 20일에서 22일 진행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36%가 코로나19로 실직한 가족이 있다고 대답했고 44%는 다음 월세 지급이나 주택담보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뉴욕시 인구 3분의 2 수준인 540명이 세입자입니다. 이 중 상당수가 월세를 내지 못하면 임대업자들도 상환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앞서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90일간의 퇴거 유예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에 대한 유예 조치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3개월 면제하라고 촉구했지만 은행에 이를 강제할 권한은 없습니다. 수도세 등의 납부 기일도 미뤄지지 않았습니다. 미 국민 10명 중 7명이 설문조사에서 코로나19를 막기 위해서라면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을 감수할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건강검사를 실시하는 등의 정부의 공격적인 조치도 지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생활과 자유를 침해받더라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초당적인 지지를 보여준다는 평가입니다.
여론조사기관 해리스폴은 3월 28일부터 30일까지 미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성인의 60%는 정부 관리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지키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익명화된 휴대폰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또 미국인의 71%는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근처에 있을 경우 잠재적 노출에 대한 경고를 받기 위해 자신의 모바일 위치 데이터를 당국과 공유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65%는 이웃이 코로나19에 감염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공 데이터베이스를 지지하고 있고 84%는 해변이나 공항 같은 공공장소에서 의무적으로 건강검사를 실시하는 것에 찬성했습니다. 콘서트나 컨퍼런스 같은 행사를 주최할 때도 건강검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사람도 77%에 달했습니다. 지지정당과 상관없이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의 61%, 민주당 지지자의 64%가 익명화된 위치 정보를 공무원들에게 제공하는 것에 찬성했습니다. 존 게제마 해리스폴 최고 경영자는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9.11 테러 공격 이후 급속하게 애국법이 제정된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매우 공격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초당적인 지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늘은 인구조사의 날입니다. 코로나19 사태에서도 2020 인구 센서스는 지난달 12일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인구조사위원회가 인구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뉴욕 한인인구조사위원회는 31일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인구조사는 예정대로 실시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위원회는 4월 1일 전국 인구조사의 날을 맞아 지역 정부와 사회단체들이 인구조사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며 한인들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위원회에 따르면 매 10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조사 센서스는 지난달 12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인구조사국이 각 가구에 발송한 통지서에는 온라인과 전화 참여 방법 및 인구조사 참여 아이디 번호가 안내돼 있습니다. 통지서를 확인한 거주민은 온라인과 전화 중 한 가지 방식으로 조사에 응할 수 있습니다. 향후 인구조사국이 재차 발송할 별도의 통지서에 포함될 설문지를 작성해서 우편으로 회신할 수도 있습니다. 통지서를 접하지 못했거나 아이디 번호를 몰라도 온라인이나 전화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2020 센서스는 한국어 웹사이트와 전화 844-392-2020을 통해 한국어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폐지에 대한 위헌 심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종 판결은 초여름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로 연방이민당국이 프로그램 갱신 신청 업무를 중단하고 신청 기한 연장 요청도 거부했습니다. 다카 수혜자들이 추방 위기에 놓였습니다. 31일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이민서비스국 지역사무소의 업무 중단으로 갱신 신청을 할 수 없게 된 다카 갱신 신청자들을 위해 신청 기한을 연장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 기간 $495의 갱신 수수료를 면제해달라는 요청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한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현재 클라이언트와 직접적인 접촉도 불가능하고 변호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얼마나 많은 다카 갱신 신청자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오는 7일까지 지역 사무실에서 지문 채취와 인터뷰 등 대면 접촉 업무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9월 행정명령을 통해 다카 폐지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이미 권익단체들이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지방법원과 항소법원에서 잇따라 행정명령의 시행 중단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연방정부는 이에 맞서 대법원에 상고했고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이르면 초여름께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에 빠진 한인들을 위해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동포들을 위해 마스크와 식품 등 각종 기부가 잇따랐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지난 27일 장원삼 총영사와 영사관 직원들이 마련한 쌀 173포대와 CJ 제일제당이 제공한 만두 400인분을 뉴욕 한인회에 전달했습니다. KCS에서 진행된 전달식에서 장 총영사는 작은 성이지만 어려운 동포들을 위해 사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포트리 한인회는 지역 노인들을 위한 기부 행사를 가졌습니다.
포트리 한인회는 어제 포트리 감미옥 최영기 대표가 제공한 설렁탕 200그릇을 475 노인 아파트에 사는 노인들에게 전달했습니다. 포트리 한인회 황종우 회장과 임원들은 아침부터 음식 포장과 배달을 함께했습니다. 퀸즈 장로교회는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 마스크와 식품을 기부했습니다. 퀸즈 장로교회는 NUMC 나소카운티 의료센터, 플러싱 병원, 109 경찰서 등에 N95 마스크 37상자 8,880개를 기부했습니다. 또 나그보르 수녀회에 쌀 120표, 라면 박스 120개 등의 식료품을 전달했습니다. 뉴저지 한인상록회는 오늘 리치필드에서 커스텀 주얼리 회사를 운영하는 케빈 캠, 베로니카 한 대표가 마스크 2,000장을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20일 희망재단은 한인 홈리스들의 정착을 돕고 있는 주님의 식탁 선교회에 기금 $3,000를 지원했습니다. 변종덕 20일 희망재단 이사장은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인해 한인 소외계층, 특히 서류 미비자분들이 아무런 정보 지원을 받지 못해 더욱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 안타깝다며 한인 소외계층을 더 많이 도울 수 있는 방안을 현재 강구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6월에 치러지는 예비선거에 한인 후보들이 잇따라 출사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뉴저지 최대 한인타운인 팰리세이즈 팍의 시의원 후보에는 교육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스테파니 장이 출마를 공식으로 선언했습니다. 김찰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페팍학군 교육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스테파니 장이 오는 6월에 치러지는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시의원에 도전합니다. 스테파니 장 교육위원장은 지난 26일 후보 등록을 하고 어제 오후 페팍 타운홀에서 러닝메이트로 출마하는 프랭크 도나유와 함께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스테파니 장은 교육위원 경험으로 타운 정부와 함께 과밀학급과 레크레이션 센터 설립 등 페팍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시의회에 들어가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과밀 학급 문제를 비롯해서 아직 해결하지 못한 큰 숙제들이 풀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또 실행하려고 합니다. 스테파니 장과 프랭크 도나유 후보는 코로나 사태로 구하기 힘들어진 마스크 3,000장을 페팍 주민들을 위해 기부했습니다. 따라서 페팍 시의원 선거는 앞서 출마 선언을 한 박재간, 신디 페레라와 스테파니 장, 프랭크 도나유 등 4명의 후보가 두석을 놓고 경합을 펼치게 됐습니다. KBN 뉴스 김찬래입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카운티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일주일 사이 무려 3배나 폭증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카운티 내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전날보다 548명 증가한 총 3,01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확진자 수가 800여 명이었던 일주일 전보다 약 3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사망자 수도 전날보다 10명 추가돼 총 54명으로 늘었고 LA 카운티에서 의료진이 코로나로 숨지는 첫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확진자와 사망자 수는 각각 502명과 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한편 현재 확산세가 지속할 경우 앞으로 2주 뒤쯤 캘리포니아는 매일 평균 6천여 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이탈리아처럼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음식점들의 상황이 심각합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음식점 3만 곳이 영구 폐점 위기에 처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음식점 연합 CRA는 게빈 뉴섬 주지사에게 테이크아웃과 배달만 가능하게 한 공중보건 대책은 다수의 음식업계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주 당국 차원의 종합적인 재정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CRA 측이 제시한 해결책에는 휴업보험 시행과 최저임금 인상 중단, 사업체 강제 퇴거 일시 중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CRA 측은 연방정부가 2조 2천억 달러의 경기부양책을 시행하더라도 주 내에 9만 개의 음식점 가운데 최대 30%는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나이티드 히얼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업뿐만 아니라 고용주들의 임금 강탈까지 걱정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인상 중단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4.15 총선에서 재외선거 사무의 중지로 사실상 투표에 참여할 수 없게 된 교민들이 위헌 및 효력 정지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독일 교민사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 따르면 일부 교민들이 헌법재판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일부 재외선거 사무 중지에 대한 헌법 소원 및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변은 헌법 소원 및 가처분 신청 외에도 교민들과 논의해 추가 법적 조치에 나설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버겐 카운티 정부가 30일부터 파라무스에 있는 버겐 뉴브리지 메디컬 센터에 코로나19 드라이브스루 선별 진료소를 운영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버겐 커뮤니티 칼리지에 이어 두 번째로 버겐 카운티에 설치된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진료소입니다. 이번 선별 진료소는 버겐 카운티 주민만 이용할 수 있고 예약제에 한해 지정된 날짜와 시간에만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필수 업종의 운영 중단 행정명령이 내려져 있는 뉴저지에서 필 머피 주지사가 자동차 딜러십과 부동산 중개업에 대해 부분적으로 운영을 허용했습니다. 지난달 30일 머피 주지사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하고 자동차 딜러십의 온라인 또는 원격 판매에 한해 영업을 허용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도 구입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가족별로 주택을 보여줄 수 있지만 오픈하우스 형태의 주택 쇼잉은 여전히 금지됩니다. 뉴욕주 재정서비스국이 지난달 30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과 개인들의 각종 보험료 납입 부담을 경감해주는 비상규정을 채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뉴욕주 소기업 가입자 또는 개인은 손해 상해보험의 보험료 납부를 60일 동안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또 생명보험회사들이 90일 동안 보험료를 유예해주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유예된 보험료는 이후 12개월 동안 동일한 금액으로 할부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화창하지만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고 밤늦게는 소나기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56도, 섭씨 13도, 밤 최저 기온 45도, 섭씨 7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이른 오전 한때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고 구름이 많겠습니다. 토요일도 구름이 많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